2주기놈을 보겠습니다. 2주기 원소의 이온화제를 그리는데요. 2주기 원소 이온화제 원자로 3번 리튬입니다. 1쪽이죠. 4번 벨륨 올라갑니다. 뭐 해가 제일 커지니까 전자뛰기 어려워. 간단하죠. 근데 5번 분수가 되니까 살짝 내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 분명히 2주기 원소에 대해서 리튬 있고 벨륨 있고 붕소 있고 해가 제일 커지고 유효자는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온자는 작아집니다. 이 현상을 보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오비탈 비용인 거예요. 탄소, 질소 올라갔다가 산소 살짝 내려오네요. 이후에 플로린, 네온까지 올라가는 2주기놈의 이온화제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외가 어디서 예외됐습니까? 하면 2쪽과 13쪽에서 예외가 됐습니다. 15와 16쪽에서도 역시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냥 쭉 증가됐으면 감소한 거 없이 쭉 증가됐으면 그냥 해가 전환이 커져서 끝 손 틀었을 텐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예외를 그냥 예외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과학이에요? 아니죠. 이 예외에 대해서 최대한 가장 합당한 설명을 찾으려는 그게 과학이죠. 알겠습니까? 원자 번호 4번 벨륨입니다. 2종입니다. 얘는 플러스 4의 획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4개인데요. 1s 오비탈에 전자 2개 있고 2s 오비탈에 전자 2개 있습니다. n 이꼴 무한대로 전자를 떼야 되겠죠. 바로 이 전자를 뗀 겁니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에너지라고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체 상태죠. 그 다음에 5번 붕소 어떻습니까? 근데요. 플러스 5의 입장입니다. 벨륨의 4번 벨륨의 1s보다는 더 낮은 쪽에 1s의 전자 2개 있습니다. 2s도 전자가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벨륨의 2s보다 낮은 쪽에 2s의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 때입니까? 하면 그렇진 않고요. 5번 붕소는 5개의 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5번째 전자, 다시 말해 이 P에 있는 전자는 여기에 전자 있습니다. 4번 벨륨의 2s에서 떼는 것보다 5번 붕소의 2p에 있는 전자는 얘보다 에너지가 높아서 떼기가 쉬워. 이 에너지가 작아졌어 라고 이렇게 오비탈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핵자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보어로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나열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다고요. 이해됐어요? 정리하십시오. 14강의 이온화이즈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첫 번째의 예외에 대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화이즈가 커지는데 그러지 못하는 예외의 첫 번째 소리를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예외는 15족과 16족 사이에서 일어나네요. 15족이요. 뭐냐고요? 7번 질소를 내겠습니다. 8번 산소도 필요하겠군요. 오비탈 배치를 해봤습니다. 1s 오비탈이요. 질소 2개 있죠. 2s 오비탈이요. 역시 2개 있네요. 2p 오비탈인데요. 2p 오비탈 XYZ 여기에 대해서 질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홀전자가 3개 있습니다. 다음에도
질소가 이온화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전자를 떼면 되는 겁니다. 꼭 Z를 뗄 필요는 없죠. 사람이 이리적으로 X, Y, Z에서 그렇지. 뭐 X 때든 Y 때든 상관없습니다. X, Y, Z 에너지가 같으니까요. 그럼 8번 산소 하겠습니다. 8번 산소의 전자 배치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대로 했는지 봐보세요. 눈 바짝 뜨고 봐요. 8번 산소 전자 8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찍었습니다. 제대로 써졌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훈트 규칙에 맞춰서, 즉 빠르게 하다 보면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평가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적었다가는 집에 가 돼버린다고. 일단 먼저 홀전자를 최대한 먼저 만들어주게. 자, 가시면 되면 서로 먼저 같은 에너지는 따로따로 하나, 둘, 셋 따로 매기고 그 다음 전자는 이제 여기 매기다는 거죠. 결과는 똑같지만 과정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누누이 얘기합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에이 뭐씨 그거 뭐 내가 평가받는 자리 그때 가면 천천히 정확하게 찍을게. 습관은 무섭다니까. 그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방금 전처럼 그런 행동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알겠어? 자 그렇다면 얘도 이건 될까요? 아니죠. 이건 쌍으로 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전자 대비 쌍으로 있는 전자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 사이에서는 홀로 있는 전자를 뗄래 쌍으로 있는 전자를 뗄래 전자가 반발력이 있는 전자를 떼다 보니까 조금 더 쉽거든 이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것이 보험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되나요? 예, 그래서 2쪽과 13쪽, 15쪽과 16쪽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오버해서 3주기 하겠습니다. 아까 3주기 같은 쪽 아래로 내려가면 이온에너지가 감소됐습니다. 리튬의 이온에너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나트륨 이온에너지 어디 있어야 된다고? 맞춰서 여기에 11번 나트륨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부터 이제 똑같죠.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이건 그러면 여기가 네온이었거든요. 헬륨 어디 있을 것 같아? 네온보다 높은 쪽에 낮은 쪽에? 높은 쪽에. 그지? 헬륨, 네온 이거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해서 아르곤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알겠어요?
수소는 뭐 이런 쪽에 수소가 매기겠습니다. 수소는 거의 질소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주기와 2주기, 뭐 3주기 이렇게 있는데요. A, B, C, D, E, F, G, H, I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J까지 10개 했습니다. 원자 번호는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 10개의 원자들에 대해서 이온화인수를 제시했습니다. 예, 이어질 상대값이 이렇답니다. A부터 J까지 증가가 되고 있는 와중이네요. 됐습니까? A부터 J까지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 누굽니까? 우리는 원자 번호 2번 헬륨부터 11번 나트륨까지 10개 원소들의 이온화인수를 제시했는데 스몰 a부터 스몰 j까지 쭉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했네요. 이거 이 그림을 안 그리고 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머릿속에서 제일 작은 게 누구야 하면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이거 하나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알겠어? 그래서 일단 제일 작네요. 11번 나트륨이요 하겠죠. 11번 나트륨이 제일 작습니다. 그 다음 작은 놈은 리튬이네요. 3번 리튬입니다. 4번 벨륨이 C일까요? 4번 벨륨보다는 5번 붕소가 좀 더 작아졌어요. 이놈이 4번 벨륨이고 이게 5번 붕소예요. 6번 탄소, 7번 질소 F 될까요? 산소가 좀 더 작아요. 7번 질소, 8번 산소 되겠네요. 9번 플로린, 10번 네온, 헬륨은 네온보단 더 큰 쪽에 있어요. 2번 헬륨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부터 써보겠다 이러면 힘들고 이온화인수를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라고요. 알겠어? 2주기 그리고 밑에 3주기 그리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제일 작은 A 나트륨이겠지. 제일 큰 거 헬륨이겠지. 그렇게 매칭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하게 딱 좋아. 한 번 실수되면은 당연히 오답 나오게. 오답 나오면 점수 깨지고 점수 깨지면 재미없고 재미없으면 다시 하기 싫고 악순이에요.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었고 A, B, C 매칭하고 정답 맞춰지면 재밌잖아 그림이. 모의고사 문제 푸는데 안 풀리지는 모르는 건 모르겠다 치더라도 풀리지는 풀어볼 만한 문제 풀리고 점수 맞춰지면 그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선수한테는 아주 간단한 첫 방법이에요. 답을 먼저 찾는 거예요. 답을 먼저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 매칭하는 거예요. 주기를 먼저 그리고. 알겠어? 여러분들 첫 수의 양쪽 관계 다 맞춰라 이런 거 아니잖아. 이런 거 다 하라고. 원자 먼저 A, B 실평에서 A 누가 더 큰지 누군지 이온화인수를 통해서 누군지 그러고 나면 2주 원소 누구야 3주 원소 누구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자번 누가 더 큰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온화인수 하나씩 그려놓으시라는 거 알겠나? 자 그 다음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원풀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투풀 되면 뭐 만들까요? 다섯 번째 순차 이온화 에너지 또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힘을 쓰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된 게 중성의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라는 힘을 쓰겠고요. 원풀 만들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원풀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에너지 줬어. 제2이온을 주겠네요. 그렇게 해서 투풀 만들면서 또다시 전기가 1몰 때 필요한 에너지. 뻔하게 투풀이었는데 그놈에다 또다시 에너지를 줬어. 제3이온을 쓰겠습니다. 3 플러스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 얼마인지 제4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차 이온에너지는요. 한 번 뗄 때의 이온에너지에 비해서 두 번째 뗄 때, 세 번째 뗄 때, 네 번째 뗄 때 커집니다. 소장해 주세요. 아니 그럼 뭐 한다고 이런 나랍니까? 이 순차 이온에너지는요. 1쪽은 예를 들어서 11번 나트륨 한번 봐요. 11번 나트륨은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 11을 했잖아요. 첫 번째 전갑질 전자 2개 있어요. 두 번째 전갑질 전자가 8개 있다고요. 세 번째 전갑질 1개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띈 뒤에 두 번째 띄려면 안쪽에 퍼펙트한 전자껍질을 건드려야 돼요. 1쪽 원소는 제1 대비 제2가 왕창 커져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어떨까요? 얘는 두 번째 전갑질에 전자가 8개 있죠. 세 번째 전갑질에 전자가 2개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한 개 띄고 두 개 띄고 적당히 커져요. 이중 원소는요. E1보다 E2가 더 커요. 근데 뭐 적당히 커요. 근데 세 번째 되면 왕창 커져요. 그럼 뻔하게 13쪽은 1, 2, 3 적당히 됐다가 네 번째 왕창 커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n번째 대비 n 플러스 1번째가 왕창 커진다면 이 n이 뭐야 하는 거죠. 최연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5 대비 6가 왕창 커졌대요. 5개 뗄 때까지는 적당히 커지다가 6개 왕창 커졌대요. 최후에 5개 있다는 뜻이에요. 15조 원소는 뜻이에요. 말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온에너지라고 지금 여러분들 흰색으로 표시하면서 이걸 제1이온지를 썼다면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제2이온지 쓰겠습니다. 제1 대비 제2는 오른쪽으로 한 번씩 쉽게 때리는 겁니다. 리튬은 한 개 띄는 거 쉬웠어요. 두 개째는 왕창 커진다고요. 그래서 벨리륨 원풀, 참고로 이 크기는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을 쓴 거예요. 벨리륨 원풀, 중소 원풀은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제1이 작다 해서 제2도 작았나? 그건 아니죠. 생각해보면 벨리륨의 제2는 요걸 떼야 되죠. 중소의 제2는 이미 P는 날아갔거든. 이게 되는 거지. 더 커진 이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냥 뻔하게 탄소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탄소는 2P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탄소 원풀 살짝 내려가네요. 이해하셨어? 질소 원풀, 산소 원풀 올라가고 플로린 원풀은 또 살짝 내려가네요. 네온 원풀이요? 나트륨 원풀은 왕창 올라가서 여기 있을게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리튬 어떻게 할래? 나트륨보다 훨씬 높은 쪽에 리튬 원풀 넣을게요. 헬륨 원풀 하면서요. 됐습니까? 똑같죠 여기도 마그네슘 원풀, 알루미늄 원풀, 규소 원풀은 살짝 내려가겠네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해됐어?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이 제1이온에너지가 아니라 제2이온에너지로 원자번호 2번 헬륨부터 시작을 해서 그치? 원자번호 11번 나트륨까지 한다면 이때 제일 큰 건 역시 헬륨이었나요? 리튬 원풀이 제일 크겠지. 제일 작은 건 누구겠어? 제2의 제일 작은 건 마그네슘 원풀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하는 거라고. 뭔 뜻인지 알겠어? 제2의 원리를 그린 뒤에 또 다시 매칭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작은 놈이 누구야? 제일 큰 놈이 누구야만 소개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보면 해경원풀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해경원풀의 위치는 어쨌든 리튬원풀보다는 좀 작은 쪽에 있는 거는 맞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제적인 문제에서는 이 정도만 준다든지 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년, 제2년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제3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제3도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들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놓기만 하면 이 대소관계 그래프를 그려놓기만 하면 ABC 원자가 누군지 제1이 누가 누구고 제2가 누가 누군지를 통해서 ABC 원자를 매칭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말하지만 수능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도 내신 1, 2등급 받아 또는 수능 1, 2등급 받아 이런 건 안 틀려요. 양쪽관계 문제 가지고 1, 2등급 가는 거라고. 이거 틀려놓고 양쪽관계 문제 맞추겠다고요? 양쪽관계 기본 문제 여러분들 연습해보는 학생들 알겠지만 양쪽관계 문제 풀 때 3분 50 걸려. 그런 게 비하면 이런 것들은 채 1분도 안 걸려요. 이것도 3초짜리 문제고 양쪽관계 문제도 3초짜리고요. 시간 관리가 누가 더 시간 배분이 누가 더 중요한지는 내가 관하는 거죠. 제1이고 제2고 그려놓으시라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알겠어? 정리해. 원자 만점이든 이온화 에너지든 그림 그리세요. 그럼 다 돼. 뭐든. 자, 우리가 이번 단에서 배우고 있던 내용이 이온화지와 순차 이온화지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섯 번째 전자 친화도라는 이름으로써 이 전자 친화는 전자 한 개를 먹을 때 얼마나 에너지를 방출합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얘가 예외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예외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대체로 전자친화도 왼쪽 아래로 가서 작아지는 경향,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 전자를 얻어먹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자친화도는 그래서 빼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경향은 맞으나 워낙에 예외가 많아요. 심지어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제일 커져야 되면 플럭이 제일 크다가 아니면 네온이 제일 커져야 되는데 아니 염소가 제일 커요. 실제 값이. 그래서 뭐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냥 전자친화도는 대체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하는 정도 수셔서 끝하고 다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7번 전기 음성도라는 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유결합을 할 때 누가 전기음수가 더 크냐를 통해서 나중에 산화수, 결국에 산화수를 매기겠다는 것은 산화반응 반응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전기음수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음성도라는 것은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공유를 안 한 놈들도 마찬가지인데 공유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전자를 얼마나 잘 잡아당기는가를 상대값으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이온에서는 뭐 이온한테 소개 안 했습니다만 단위는 킬로줄 퍼 몰과 같은 실제값입니다. 전자치는도 실제 방출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이라는 실제값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전기음수는 뭐다? 상대값이에요. 단위 없어요. 전기 음성도를 그러면 얼마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까? 근데 뭐 별로 외울 거 없습니다. 3개만 외우면 됩니다. 2중에서는 1.0, 1.5, 2.0, 2.5, 3.0, 3.5, 플로리 4.0이 기준되고요. 18쪽에서는 공유결합 자체를 해야 하네? 안 해요. 그래서 18쪽에서에 대해서는 전기음수 값이 제시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까? 18쪽에서 전기음수 얼마야? 네, 없어요.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대학교 올라가서 공부하면 또 다른 전기음수 내는 방법이 또 있긴 한데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것은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화학자가 제시한 전기음성도로서 18쪽에서는 전기음수가 제시되진 않아요. 2중에서는 리튬 1.0부터 플로레 4.0까지 정말 단순하게 0.5씩 등차소예요. 완벽한 등차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고 있다고 할 이유는 없죠. 주기표만 그래서 그다음에 전기음수도 1.0부터 0.5씩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뭘 외워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면 세 가지 원소의 전기음수를 외워주십시오. 수소입니다. 2.1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나트륨 0.9입니다. 나트륨의 실제적인 전기음성도 값보다는 이 나트륨과 다른 놈들의 전기음성 차이를 통해서 A가 나트륨이다라는 것을 밝히는 게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염소예요. 염소의 전기음수는 3.0이에요. 그렇다면 아래로 내려가시면 전기음수가 작아지죠. 오른쪽 가니까 전기음수가 커지네요. 실제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마그네슘의 전기음수가 얼마 됩니까? 하면 0.9보다는 크겠습니다. 0.9보다는 큽니다. 1.5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한 1.2 됩니다. 외워란 뜻은 아니에요. 대체로 0.3 정도씩 증가되는데요. 알루미늄은 그래서 한 1.5를 주는 사람도 있고 1.6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기음성도 내는 방식에 따라서 라이너스 폴링이 제시할 때는 1.5, 뭐 다른 사람이 제시할 때는 1.6, 뭐 이런 수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왼쪽 가니까 전기음수 커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전기음수가 작아지는 뭐 그런 여행 기준으로 수준하면 됩니다. 나는 기억력이 너무나 비상해서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습니다면 황 2.5, 염소 밑에 브롬이 2.8, 뭐 이런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못 외워도 얼마든지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3중에서 대체로 0.3 정도씩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원소의 전기음성도는 반드시 외워달라. 니 내가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서 원자가 전자수가 1개에서 7개 증가되다가 제로 리셋 다시 1쪽부터 원자가 전자 개수가 1개에서 7개 증가하다가 다시 제로 리셋되는 이런 주기성 때문입니다. 전자 껍질수에 따른 주기와 그리고 최고 전자수에 따른 조기 소개되고 있는데 물론 더 중요한 건 당연히 같은 조기죠. 같은 쪽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아요.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거든 하겠습니다. 1쪽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빼고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루비딘, 세슘, 프란슘까지 있는데요. 걔네들은 최고 전자가 1개 있어요. 1쪽이에요. 1개의 전자를 쉽게 잃어주는 그래서 원 플러스 양이 되는 성질이 강한 알칼리 금속이에요. 2쪽은 최고 2개 있는 마그네슘, 칼슘 얘네들은 흙이 많잖아요. 알칼리, 토금속 이런 의미를 씁니다. 알칼리란 말은 뭡니까 하면 경우에 얘네는 물에 녹아서 염기성을 내거든요. 알칼리성을 내거든요. 17쪽 원소는 최고 전자가 7개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전자를 매우 쉽게 얻어오려거든. 그래서 할로젠족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뭐 산소족 이런 놈들은 2개의 전자를 더 얻어오겠다 하는 놈들이 강하죠. 반면 18쪽이라 불러주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영쪽 기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최고 전자는 2개, 8개. 원자가 전자는 0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 0이다 무슨 뜻이야? 난 다른 걸 결합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영중 기체, 비활성 기체, 다른 거랑 화학적 결합을 안 하는 놈들입니다. 물론 경태과 같은 과학자들이 좀 다른 거랑 결합시키려고 노력해갖고 억지로 만든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1원자, 부인자로서 다른 거랑 결합할 생각이 없는 놈들이 18종 원소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주기 성질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왼쪽 주기 성질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을 맨 처음에 소개했던 겁니다. 뭐였습니까? 원자 반점이 증가하네요.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해요. 그리고 전기 음성도도 감소해요. 전기 음성도가 뭡니까 하면 공유전선 땡기는 능력이에요. 얘는 그래서 전자를 땡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전자를 잃어서 그 금속을 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게 뭡니까 하면 결국에 금속성이 증가하거나 하겠습니다.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금속성이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하면 19번 칼륨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체 주기를 표현하면 칼륨 밑에 루비딘, 세슘, 프란슘까지 넘어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단 프란슘은 워낙 방사성이 강하고 지구상에 채 몇십 그램 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겠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비금속성이 커지겠다라고 했었을 때 비금속성이 커지면 전자를 얻어먹겠다는 생각이에요. 18쪽에서는